여러분, 제가 2023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저는 지금 3번째 읽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요. 제대로 뼈 때리는 책이라서 인생을 대하는 제 마인드도 변화시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구성해서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게 된 책이기도 한데요. 그럼 루틴으로 자리 잡은 제 경제 공부 방법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이 달라진 저의 인생책은 바로 제아의 명저라고 불리는 순자산 천억대 자산가가 쓴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베스트셀러 1위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독서를 무작정 한다고만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독서를 하고 나서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인생 설계를 다시 했더니 인생을 대하는 마인드나 방법들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천억대 부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천억대 부자가 쓴 700쪽이 넘는 상세한 조언, 게다가 가르치는 데는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저자의 신념으로 인해서 이 북은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은 이북으로 읽었기 때문에 무료로 읽었는데 이 책은 소장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째 읽을 때는 책을 직접 구입을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마킹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이북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안 읽으면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바뀐 첫 번째는 바로 경제신문을 읽는 것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에 1등석을 탈 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 이코노미 클래스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찾는다.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인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삿거리이다. 와,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스포츠, 연애, 가십거리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에 남의 인생에 박수 쳐주는 내용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지금부터라도 읽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감을 좀 잡고 싶어서 경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려면 경제신문이라는 책을 읽고 경제신문의 종류는 무엇인지, 경제신문을 잘 읽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경제지를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 중이거든요. 밀리의 서재에 볼 수 있는 경제 주간지의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는 경제 주간지는 환경 비즈니스, 매경 이코노미, 이코노미 조선, 더 스쿠프 등등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매경이랑 더 스쿠프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주간지 하나씩은 한두 개씩은 읽는 편이고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경제신문도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제신문 디지털 버전이 있는데요. 네이버 뉴스 홈에서
언론사 뉴스에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하고 신문 게재 기사만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을 해서 읽으실 수가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소설이나 뭐 재미있는 비문학이라든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처럼 쉬운 글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점점 읽다 보니까 좀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경제신문을 종이로 구독을 할 예정이거든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신문은 무조건 종이로 봐라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눈에 제가 원하는 기사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종이로 읽으면서 스크립도 하고 또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집중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경제신문을 읽어봤었는데 좀 읽어보니까 좀 내용도 풍부하고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재석 신문으로 유명한 한국경제를 구독할 예정인데요. 왜 유재석 씨가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경제신문을 3-4번 정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재석 씨의 출근길에 차 문의 앞좌석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한국경제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반기부터는 직접 구독해서 읽을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경제신문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큐 영상으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점인데요.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은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KBS 다큐멘터리인 돈의 힘을 강력 추천을 해주셨어요. 꼭 보라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올려놓은 블로그를 확인을 했는데 영상 재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해외 판권 문제로 지금은 재생이 불가능한 영상이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KBS 돈의 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EBS 자본주의라는 5부작짜리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한번 볼까 싶어서 공부하려고 틀어봤는데 와, 진짜 명작인 거예요. 무려 10년 이상이 지난 오래된 영상인데도 정말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자본주의, 경제, 이런 원리들이 다큐멘터리로 아주 상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최근에 EBS에서 돈의 얼굴이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예전에 제작했던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10%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10%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을 찍어내면서 생겨지는 현상이잖아요. 돈이 많아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내 돈에서 10%를 세금으로 넣어버리고 돈의 가치가 10%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설명을 한 점이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알기 쉽더라고요. 시간이 된다면 EBS 자본주의 그리고 돈의 얼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경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젊을수록 소비를 통제하고 몸값을 점점 높여나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왠지 이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요. 퇴근을 하거나 이런 남는 시간에는 소비를 하거나 재밌는 TV를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날려버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남는 시간이나 시간들이 주어지면은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값을 점점 높여가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자기 개발하는 시간은 3-4시간씩은 무조건 빼놓고 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상태는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아무리 TV를 봐도, 아무리 맛있는 데를 계속 가도, 아무리 여행을 계속 다녀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행복감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그때 그 당시만 잠깐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여행 가고 싶고 다시 소비하고 싶고 다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이게 언제나 반복인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고 매일 책 읽고 운동하고 이런 자기계발 시간들이 언젠가 쌓여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공이 점점 쌓일 것이다. 라는 믿음도 생기고 지금은 매일매일 나라는 사람이 발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자기계발이 나한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계발 시작해보세요.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대충 하면 어때? 이거 중간만 하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진짜 성공하려면 뭔가 하나에 미쳐야 한다. 하물며 여러분, 라면을 사도 뒷면에 조리법이 나와 있잖아요. 물 500ml에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고 몇 번을 끓인 다음에 완성을 하면 맛있는 라면이 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사실 연구원 분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발견한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 뒷면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도 무시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려고 하고 어떤 날에는 한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짜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불어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라면을 끓일 때도 누군가가 연구한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대하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조금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한다면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허투루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제 인생에 적용시켜서 변화를 시킨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책에서 배운 진리나 내용들에 비하면은 조금 제가 제작한 영상은 짧은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북도 무료이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책을 손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읽어보시고요. 다 같이 갓생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여러분도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